지금 2차 전지 업계에서는 여러분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상당히 흥미로운 일들이 진행 중입니다. 단지 흥미로운 일로 치부하기에는 그 중요성 또한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전고체 전지 관련 내용인데요. 최근 반고체 전지를 탑재한 전기 자동차로 620마일의 주행거리와 안정성을 내세우면서 주행시험에 돌입한 독일의 벤츠, 그들에게 반고체 전지 셀을 공급한 미국의 팩토리얼 에너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대 자동차의 기술이 서로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서로 얽혀있다고 언급한 내용의 실체는 전고체 혹은 반고체 전지의 계면 접착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고체 전지는 리튬을 음극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충방전 과정 중에 리튬층이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게 되며 이에 따라 배터리 셀의 부피 변화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게다가 음극층과 고체전해질 층, 그리고 양극층 간의 계면 접착력이 유지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시되었던 방법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셀을 여러 개 모아 모듈이나 팩을 제조할 때 셀과 셀 사이에 탄성이 높은 물질을 삽입하여 부피의 수축 팽창 효과를 완화하려는 역할을 하게 하고, 모듈의 양단에 스프링 같은 기구를 사용하여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셀에 가해지는 압력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으며 셀 표면의 위치에 따라 압력의 세기가 역시 변하므로 실제 전고체 전지에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해 왔습니다. 이번에 벤츠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입한 방법은 포뮬라 1에 사용되는 레이싱카의 고출력 엔진을 위하여 개발된 뉴매틱 밸브 관련 기술을 전고체 전지에 차용한 것입니다. 여기 단순화한 내연기관 자동차 엔진이 있습니다. 흡입 밸브도 있어야 하지만 단순화하기 위하여 배기 밸브만 애니메이션에 나타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린더 내부로 공기와 연료가 주입되고 그 혼합물이 고온에서 압축되고 폭발하고 배기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자동차 바퀴를 회전시키는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이제 10,000 rpm 이상으로 움직이는 레이싱카 엔진을 슬로우 모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는 엔진이 고속으로 작동할 때 실린더의 밸브를 여닫는 역할을 하는 스프링이 캠의 회전 속도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정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회전하는 캠과 밸브의 윗부분에 간극이 생기는 현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회전하는 캠 형태가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스프링은 캠의 회전 상태에 따라 빠르게 변화해야 할 시점이 있으나 그것을 못 맞추면서 캠과 밸브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밸브 플로트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심각한 문제는 실린더 내부에 압축된 공기와 연료가 배기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폭발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스프링 콘스탄트가 큰 스프링을 사용하면 당연히 캠의 움직임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으나 그럴 경우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을 밸브를 여닫는 데 많이 빼앗기게 되는 단점이 발생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레이싱카의 출력은 내려가고 우승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회사가 우리가 잘 아는 르노 자동차였으며 그 후 거의 모든 레이싱카는 철제 스프링 대신 공기압 스프링을 사용하는 엔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들의 특허 도면에서 보듯이 왼쪽 그림이 실제 철제 스프링을 사용하는 엔진이고, 나머지 도면에서 스프링 대신 공기압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밸브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전고체 전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벤츠가 올해 공개한 반고체 전지를 장착한 벤츠 EQS-C 제품은 바로 이런 장치를 사용하여 반고체 전지의 계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팩토리얼 4로부터 제공받은 반고체 전지의 계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벤츠사의 레이싱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부서에서 이 기술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현대차의 전고체 전지와 무슨 관련이 있기에 영상 초반 벤츠의 반고체 전지와 현대차의 전고체 전지 기술이 서로 얽혀 있다고 말했을까요? 바로 얼마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현대차도 유사한 기술을 사용한 특허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특허가 공개되었을 당시 업계에서는 핫 이슈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특허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전고체 전지 팩이 갖추어야 할 아주 디테일한 사항까지 특허의 청구항에서 클레임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실만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개의 셀들로 이루어진 전고체 전지 팩이 있습니다. 기존 팩과는 다르게 이 팩 내부는 고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일로 채워져 있으며 팩 외부에 위치한 모터나 컴프레서를 사용하여 팩 내부 압력을 수 메가파스칼까지 상승시킬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전고체 전지의 계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벤츠 EQS에 장착된 Pneumatic Pressure, 즉 공기압을 사용하여 팩 내부의 압력을 가하는 시스템과의 현대차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공기압 대신 유압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벤츠가 사용하는 공기압 시스템은 고압 실린더가 팩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반면 현대차가 특허에서 청구하는 시스템은 실린더 대신 모터가 달려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하는 방식이 공기압이든 유압이든 상관없이 공통적인 점은 전고체 혹은 반고체 전지의 고질적인 문제인 계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기계적 압력을 가했을 때 배터리 셀에 수직 방향으로만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그 위치에 따라 불균일한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반면 현대차 특허의 실시에서 보듯이 유압을 사용하여 배터리 계면을 안정화시킨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 사이클 라이프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에 나온 현대차의 설명에 따르자면 배터리 셀의 수축 팽창에 따라 그에 적합한 압력이 적시에 가해져야만 수명 연장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점까지 부각시키면서 유압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부분들을 상세히 클레임하고 있습니다. 현대 역시 팩토리얼 에너지와 2021년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므로 현대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 대신 반고체 전지를 그들의 유압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팩 내부에 한시적으로나마 사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벤츠가 보유한 포뮬라1 레이싱카 관련 공기압 밸브 기술은 전고체 전지 팩 제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차 역시 절대 거기에 뒤지지 않습니다. 현대차가 M&A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오랫동안 그들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유압 기술을 적용해 왔었습니다. 로봇의 모든 움직임이 모터가 아닌 유압 밸브를 컨트롤하면서 제어됩니다. 아마도 공기압이나 유압으로 고체 전지의 계면을 안정화시키는 방식이 전고체가 가야 할 방향으로 정립될 때 이들 회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까지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가 불가능한 이유들 중 대표적인 것들이 빠르게 해결돼 나가고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의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 가격도 파격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계면 문제도 이렇게 해결돼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는 자들의 것이지 안 되는 이유만 찾는 자들이나 남이 보여주고 나서야 호떡집 불난듯 난리치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